이른 시간에 나오시냐고 힘드셨죠? 우리 학생들도 뒤에 앉아 있는데, 저 원장님하고 인연이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학원장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근무가 있는데 휴가되고 왔습니다. 잘했죠? 네. 제 집이 멉니다. 오늘 11시에 맞춰 오면 차가 막히면 모를 것 같아서 거의 어제 안 들어갔어요. 저희 한 사람이 무지 좋아합니다. 안 들어갔더니. 그래서 아침까지 오늘 자료를 수정을 좀 했어요. 내용이 바뀌는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인사도 안 하고 지금 시작을 하는데 인사는 조금 이따 할게요. 내용이 80페이지가 넘습니다. 중간에 조시면 뒤에 서서 노래 불러야 돼요. 끝날 때까지. 잘 들으시고 다른 설명회에서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을 실제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정시를 실제로 제 컨설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시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시할 때도 마찬가지고 엄마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실질적이고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 이런 시간에 오셨으니까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내용을 전달할 테니까 필요한 건 잘 숙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전 끝까지 남겨서 대답합니다. 아셨죠? 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고3 된다 손 들어보세요. 고3 된다.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 손 내리시고요. 자, 예비 고1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비 고1이다. 세 분, 네 분. 자, 중학생 손 들어보세요. 중학생. 왜 확인하냐면 이거 수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 내용은 거의가 다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내용이에요.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옆에 분 한번 마주보시겠어요? 옆에 분 마주보시고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앞뒤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꼭 시키는 것만 해요. 꼭 시키는 것만 해. 이제 저하고 인사할게요.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오늘 거의 30분 정도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큰 소리로 인사하고 박수를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에 따라서 다음 학교 우리 아이들 성적이 달라집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박수를 크면 성적 올라가겠죠? 네. 학교에 제가 자주 가는데 학교에 가보면 환호성을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환호성 지르면 2배 올라갑니다.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내용이 많습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같이 안녕하세요 박수 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도 2배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분위기 좋아요. 시대학원의 개원 설명입니다. 오늘 제가 개원 설명이라 여러 학원들을 가봤는데 학원에 들어오면 이게 환하고 참 따뜻해서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이 가실 때 이런 시간에 나오려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끔 내용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임성영입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고 저도 학원장을 맡고 있어요. 제 이메일 주소를 여기 넣어놨습니다. 설명회 때마다 끝나고 나면 궁금한 건 질문하세요 라고 해서 이메일을 넣었는데 제가 이걸 3년 전에 압구정의 현대고 옆에 신사중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넣었습니다. 넣으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끝나고 질문이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은 좀 다르려나 모르겠어요. 자, 질문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은 워낙 입시에 고수기 때문에 원장님께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제가 5가지를 담았어요. 예비고1 엄마들도 오실 수 있고 중등부도 있어서. 자, 수능 실채점을 분석을 할 겁니다. 왜냐면 작년에 시험이 워낙 어려웠어요. 재학생들은 재수 구간으로 넘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찍 다 사 찍은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죠. 어느 과목에서 그럴까요? 국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올해 3학년이 되는 학생과 어머님들은 작년 수능이 도대체 얼마나 어려웠나를 이해를 해야 다음 흐름과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숫자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두 번째는 24년도 데이터는 이제 곧 있어야 발표가 될 겁니다. 아주대학교만 발표를 했는데 아주대 하나 가지고 대표성을 갖고 전체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 9월달 수시 때 썼던 데이터를 숫자로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알고 계신 거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입결점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올라가는지는 뒤에 가면서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아주 미미한 내용들이 바뀌는데 이게 입결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생들도 이게 같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 흐름을 같이 보고 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8년, 그러니까 현재 예비 중3 되는 아이들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비 고1은 아까 예비 고1 계셨는데 재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서 그런지는 언론에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 그거의 이면의 모습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은 무슨 내용이냐면 도대체 수시 원서는 어떤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써야 되느냐 라는 내용을 실제 컨설팅 때 얘기해주는 부분을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구미 땡겨요? 안 땡겨요? 땡겨요? 세 분 답하시네.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내용의 강도를 달리할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수능이 도대체 얼마나 어려웠냐 이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눈여겨봐야 될 구간이 있어요. 어디예요? 여기겠죠. 여기가 졸업생과 검정고시 포함하면 N수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검정고시생까지.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다? 17만 명이 됩니다. 17만 명이. 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수능 성적은 재학생들이 올라간다 그래요? 떨어진다 그래요? 떨어진다 그럽니다. 왜 떨어져요? 자, N수생의 영향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 못하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3월에는 N수생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아니고 학평이기 때문에 교육청 모의고사잖아요. 그러면 3월이 되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고3 아이들, 예비 고3. 왜? 겨울방학 동안에 안 하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2 때까지 모의고사 신경 쓰고 봐요. 주무세요. 과탐 가면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아주 아름답게 나와요. 막 5도 나오고 7도 나오고 그래.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엄마 이거 내 거 아니야? 이 지랄 한다고. 자, 이게 아니래. 근데 지 거야, 지 거, 그거. 근데 그게 3학년에 연결된다 이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월이 되면 N수생의 작년에 얼마가 들어왔냐면 8만 8천 명이 들어왔어요. 이게 재작년 9월달 일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월에 가면 10,000명 정도가 늘어나니까 대략 한 10만 명 잡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11월 수능에 들어가면 얼마가 들어온다? 얘들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17만 7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 해 수험생이 얼마나 수시 수능을 지원하냐면 50만 4천 명 정도가 지원해요. 많아요, 적어요? 적죠. 우리 어머니들 때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 한 70만 명 됐을 거예요, 아마. 줄었단 말이지. 50만 명 중에 수시가 얼마 뽑을까요? 수시 27만 명 뽑습니다. 자, 정시는 얼마 뽑아요? 자, 남학생들 2학년 되는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고사 보는 성적이 안 나오죠? 그럼 밥 먹다가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용감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 엄마! 사나이 정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봐. 우리 동네 다 그런데.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래? 17만 7천 명이 한 방에 들어오면 없는 7만 명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걔들은 누구예요? 반수생 구간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자, 또 하나 수능에서 우리가 몰랐던 존재가 등장합니다. 거기다 적어보시겠어요? 걔가 누구냐면 결시생이에요. 결시생. 결시생의 존재는 누굴까요? 누굽니까? 맞춰보세요. 저 남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물 많이 남았더라고. 누굴까요? 합격생입니다. 수시 합격자. 수시 합격자는 안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굴까요? 육합종파. 얘들 최저 안 걸겠죠. 전문대파. 왜냐면 이거 조금만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거기 열기가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더도 되겠죠. 네. 자, 전문대 중에서 간호대만 최저를 걸고 면접이 있는 데 있고 나머지는 최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빠져나가는 순간 성적은 내려올 수 있다 이거죠. 자, 수능의 의미를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수능을 얘기하면 정시로 같은 의미로 이해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수능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에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정시적 관점에서 봐야 되고 하나는 수시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자, 정시적 관점에서 오늘 입시적 관점에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정시적 관점에서 보면 뭐냐? 국수, 영, 탐원, 탐투, 한국사 6개를 모두 다 해야 됩니다. 버릴 게 없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수시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 수능이 내신은 괜찮아. 그럼 한 개 3 잡을 수 있겠네? 어디에요? 가천되겠죠. 가천대 논술이죠. 서울여 되겠죠. 이게 하나 3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합이 있겠네. 또 합이 뭔지 모르면 안 되죠. 3합이 있어요. 제가 광주가 설명이 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앞에서 그러더라고. 3합을 얘기할 때 아이고 나 3합 좋아요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3합이 뭐예요? 4개 영역 중에 3개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시라는 건. 그러니까 수능의 의미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다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좀 고쳐가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문제는 뭐냐면 23년도에보다 어이구 이게 굉장히 민감하군요. 자, 여기로 다시 갈까요? 줄었죠. 3,400명이. 근데 문제는 뭐다? 25년 입시는 다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3,000명 정도가. 그러면 인원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입결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입결이 또 뭔지 모르죠. 입시 결과. 배치점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25년도에 고3이 되는 아이들은 원서를 쓸 때 지르면서 쓰기는 어려울 구간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안정을 잡는다라면 보수적으로 써야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왜? 인원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자아이들은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수시 때 여자아이들은 여대를 쓰려고 그래요? 안 쓰려고 그래요? 안 쓰려고 그래. 근데 정시에 가면 가고 싶은 대학으로 바뀌어 있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축복받은 겁니다. 남자아이들은 못 갑니다. 하리수 돼야 됩니다. 넘어가요. 누군지 모르나 봐. 자,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네요. 뭐냐면, 자, 이 데이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확통과 미적을 보면 얘가 늘어나고 있어요. 미적 기하가. 그럼 무슨 얘기다? 이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정시에 가면 문과는 바로 깨져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 아이들이 거의 70% 이상 문과로 교차해서 정시에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시는 잘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수시는 잘 안 넘어가. 왜냐하면 학종의 라인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수학을 했던 아이들은 응용통계나 빅데이터나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리 쉬운 구간은 아니겠죠? 그러면 얘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위권 아이들의 이과 상위권은 언매를 잡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아이들이 국어 언매 잡아요? 화작 잡아요? 아니면 몰라요? 화작 잡죠? 자, 그러면 1등급이나 상위권에서는 언매를 추천합니다. 왜? 정시까지 넘어가야 될 구간이 있으니까. 표점이 높으니까. 대신에 2등급이 넘어가고 3등급 넘어가는 아이들은 가급적 화작을 잡으라고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 어차피 이 아이들은 정시까지 안 가고 수시로 끝나는 구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현실적인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머니들도 얘가 잘할 거야, 마지막 가서 히트를 칠 거야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는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상처받아요? 없어. 응? 자, 이거 중요한 거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결시생 말했죠. 결시율이 얼마나 돼? 보통 12%에서 11%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면 대략 몇 명이 빠져나간다? 6만 명 정도가 빠져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 N수생의 등장, 하나 결시생의 등장.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밑에 나를 뒷받침하고 있던 친구들이 수능날 사라진다고. 그 빈자리를 내가 메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N수생은 위에서 나를 누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중고에 시달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문과 손 들어보세요. 우리의 문과는 이래저래 불쌍해. 네. 왜? 정시 가면 또 이과 애들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 정시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이과 애들 넘어가라는 얘기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야, 새끼야, 내가 얘기 안 하면 얘들이 안 넘어가냐? 다 넘어간다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결시율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때 결시가 많았죠. 그런데 보통 11에서 12 정도 되니까 내년도 비슷한 상태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알고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 너무나 복잡하죠?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고는 가자는 얘기예요. 자, 어디를 보자. 얘하고 얘를 보자. 얘하고 얘를 보니까 몇 배? 51%, 52% 정도 되네. 아, 이과가 많구나. 미적이 늘어나고 기하는 많지는 않지만 이과가 늘었구나. 그런데 얘하고 얘하고 보자고. 자, 얘하고 얘하고. 자, 여기가 수능이고 여기가 수능이니까 어머나 언매 늘었어요 줄었어요? 아니 대답 좀 해요. 늘었죠. 어디 보면 돼? 여기 보면 돼. 여기 보면 돼. 여기. 가르쳐줘야 돼. 되게 재밌어요. 자, 늘어났다 이거죠. 언매가. 화작이 약간 줄었다 이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N수생들의 상위권이 늘고 있다는 걸 예측이 가능하겠죠. 재학생들이 언매 잡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올해 입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고3 아이들 중에 수시 때 내신이 좋은데 최종 못 맞춰서 아웃된 아이들이 올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나요? N수 공간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작년 재수생들도 수능을 못 본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걸어요 하나를. 학교 간다고.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 3반수로 넘어갈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만나야 되는 아이들은 누구예요?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야.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우리 공주들 잘 들어서 응? 공주라니까 또 좋아가지고. 자, 근데 뭔 얘기했어요? 3반수. 아, 제가 이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싸워야 되는 대상은 N수생의 대열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 공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부해야 된다. 학습량이 담보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스마트폰과 싸우고 있습니다. 맞죠? 저도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 상담을 타면서 마지막에 스마트폰을 열어서 봐요. 그러면 보통 몇 시간일 것 같으세요? 7시간, 9시간입니다. 어머니들 잘 모르죠? 애들 안 잡니다. 3시, 4시까지 안 주무세요. 그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못 일어나. 습속에 공주가 돼 있어. 왜 그래? 시간 리듬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옆으로 샜는데 몇 시에 자가? 그럼 묻지 마세요. 그게 국가 비밀이지? 자, 잘 보세요. 스마트폰을 관리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시간 리듬이 깨집니다. 그래서 리턴 디바이스를 반드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얘기 듣고 집에 가서 싸우지 말아라. 뭐 오늘 얘기하면 애들 집 나갑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관리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학습량이 담보되지 않고 성적이 올라가는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이들이 도대체 탐구를 잡을 때 원칙이 뭐냐 이거예요. 역사에 아주 오타쿠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세계사고 동아시아사 이런 걸 잡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탐에서 가장 많은 구역이 어디요? 생연과 사문이겠죠. 근데 사문은 도표가 깨지는 아이들은 어려운 구간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하나는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와 내 의지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잡으면 괜찮겠네요. 한지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이과로 넘어오면 뭐가 제일 많아요? 이과로 넘어오면 뭐가 제일 많아? 생명하고 지구학이 많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거냐에 따라서 선택 과목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상위권이라 서울대를 써야 돼. 자, 우리가 서울대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못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안 가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선택적으로 가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의대를 써야 돼. 근데 얘가 뭘 잡았다? 생지만 잡았다. 그럼 얘는 의대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물화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물화 중에. 그래서 아이들은 물리화학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수학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 닮아서 그래요. 웃자는 얘기를.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하나 있네. 자, 이거 보세요. 투 과목이 있죠. 서울대가 작년부터 투를 뺐습니다. 1, 1, 2, 2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투가 줄어들 걸로 생각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여기 보세요. 투가 어떻게 돼 있어? 늘었습니다. 자, 늘었다는 건 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과 상위권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울대는 뭘 갖고 쓴다? 표점 갖고 쓴다. 그러니까 상위권에서 위의 라인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아이들은 투 과목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나중에 원장님하고 깊이 있게 상담하세요. 왜? 표점 구간이 너무 점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한번 제가 넣어놨을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얘를 보면 엄마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 문제를 꼭 풀어봐야 이 시험이 어렵다 쉽다를 아는 게 아니라 만점자.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점이죠. 얘들은 만점 맞은 아이들이에요.
100점 맞은 아이들의 표준 점수야. 자,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130. 130. 표점에 3자가 보이면 물수능이에요. 물수능. 자, 그 다음 따라하세요. 140. 140. 4자가 보이면 어려운 수능입니다. 변별력이 갖추어진 시험. 그런데 145가 넘어간다. 얘는 불수능 구간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150에 가깝다.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 용암 수능입니다. 못 푼다는 얘기죠. 근데 보자고. 여기가 134였네? 어머나? 그러면 재작년에 국어 시험이 너무나 쉬웠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년에 어머나 150이야. 3년 전에 149야. 이 얘기는 뭡니까? 국어는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는데 이때 에라 났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출제 오류라고 보면 됩니다. 물수능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단 한 번도 140 밑으로 내려간 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국어는. 그러면 마지막 방점을 찍는 건 수학이겠습니까? 국어겠습니까? 국어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제도 한 적 상담하는데 이과인데 국어를 버리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가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전 무식하게 얘기했습니다. 정신없는 소리란 얘기죠. 왜? 자기는 최저로 딴 걸로 맞추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시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want to do가 아닙니다. 적으세요. 거기다 have to do라고 적으세요. 영어에 또 못 알아듣지. 해야 될 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have to do의 정의는 어디에 있어요? 대학이 요구하는 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국어 이렇게 어려웠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수학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수학은 단 한 번도 요 140 밑으로 154, 145 밑으로 내려간 해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초중은 보통으로 내도 어려운 시험이에요. 수학은. 자,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수학이 결정한다.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받아 적으세요. 자, 상위권 대학은 수학이 결정한다. 최상위권 대학은 국어가 결정한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디컬 라인은 뭘로 끝나요? 국어로 끝나는 거예요. 메디컬 라인은. 그러니까 왜 그래? 자, 저를 보실까요? 수학은 맨 위층에 가게 되면 똑같습니다. 변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얘들은 다 똑같다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 히든카드는 뭐가 주고 있다? 국어가 주고 있다 이거예요. 국어가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지금 국어하고 수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정확히 읽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은 시대학원. 부러워요. 이런 얘기 참 힘듭니다. 목사하기 힘들어. 근데 저도 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수학이 무너져 있는 아이들은 디디고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갖고 만들고 수학이 흔들리면 마지막까지 계속 흔들립니다. 그런데 수학이 안정적이면 나머지 걸 디디고 일어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아이가 뭘 잘한다 못한다. 중등부 엄마들은 우리 집 중학교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방구만 껴도 영재야. 아니에요? 어지간하면 9점 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집만 그래요? 다 잘해 중학교는. 근데 왜 애가 고등학교만 가면 최근 엄마들이 그렇습니다. 고1 중간고사만 하면 선생님 있죠. 이 새끼가 아빠를 닮아가요. 웃자는 얘기예요. 성적이 떨어지면 아빠를 닮아간대. 근데 왜 그래? 중학교는 무슨 논리예요? 점수 논리야. 점수 논리. 고등학교는 무슨 논리예요? 등수 논리예요. 등수.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올라왔는데도 엄마들은 어떻게 물어보냐면 시험 끝나면 너 몇 점 맞았어? 몇 개 틀렸어? 이게 맞는 얘기예요 도대체? 아니란 얘기죠. 그냥 성적표 나올 때까지 기다려. 왜? 애는 시험 끝나면 항상 성적이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중급은 이 새끼 성적표 나오면 그대로야. 그러니까 고등학생 가면 애들이 어떻게 변해? 비논리아로 변해. 비논리아 특징이 뭐예요? 아직도 그대로야. 못 알아들어요 지금. 설명을 하면서 웃겨야 돼. 비논리아 슈퍼 가서 땡땡한 거 있어요 이거. 써도 안다. 저만 쓰는구나. 우리 엄마들 좋은 거 쓰는 거예요. 알뜰한 비누. 알뜰한 주먹만 하는 거 있어요. 이따 가봐 한번. 자 넘어가요.
죄송해요. 어머니들 차는 10대, 제 차는 7대. 자, 무슨 얘기 또 못하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이해됐어요. 자, 결론. 국어 수학은 항상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 영어는 어땠냐 이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영어를 만만하게 봅니다. 자, 우리 집은 잉글리시가 징글리시 된지 진작이다. 손 들어보세요. 잉글리시가 징글리시다. 이렇게 징그럽다. 없죠? 그런데 등급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이 아이들은 절대 평가라고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등급이 안 나와. 왜 그래? 얘 때문에 그래. 여기서부터 3년 것만 보자고요. 6.3%야 1등급 비율이. 자, 7.8%예요. 얼마나 작년에 몇 프로였어? 4.7%입니다. 영어가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시 문제가 터집니다. 왜? 최저를 못 맞춘다 이거예요. 영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어땠다? 여기 12% 있죠? 이거 영어 때문에 최저 맞추고 대학 가네요 이때가.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영어는 최대한 빨리 끝내자. 근데 고3 되면 영어를 아이들이 안 합니다. 왜? 지금까지 배운 거 갖고 버티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영어는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제 말씀 들으면 너 그러면 국어도 어렵다, 수학도 어렵다, 영어도 어렵다. 그럼 다 하라는 얘기냐? 네 맞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빼놓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등급도 줄고 3등급도 줄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다? 아, 영어도 그리 녹록한 국어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작년에 그렇게 킬러 문제 빼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실 게 아니라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올해 정도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애들도 앞에서 빠져주니까 MC하고 싸울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좀 아쉬움은 남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네. 어머니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죠? 뭐냐면 애한테 너 몇 등급 맞았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몇 등급 안 해도 우리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아도 소 한 마리를 잡아도 부위별로 등급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1등급 아니면 1등급 안에서도 1등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위에 일이냐 중간 일이냐 아래 일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뭐와 뭐가 달라진다? 백분위와 표점이 달라진다. 자, 저로 따라하세요. 백분위와 표점. 백분위와 표점. 자, 안 따라한 분 두 분 계세요? 한 번 더. 백분위 표점. 백분위 표점. 달라진다 이거예요. 달라진다. 그럼 무슨 얘기야? 얘가 지가 왜 막 넘어가지? 그죠? 얘가 막 흥분했나 봐요. 자, 여기 보면 몇 점 차이가 나? 1등급의 맨 위. 얘는 만점이겠지. 그러지? 자, 얘 134, 150이잖아요. 1등급의 커트가 126, 133 했다고. 올라갔잖아요. 어려웠다는 얘기지? 몇 점 차이나? 8점 차이 17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얘기는 이렇게 벌어졌다는 얘기는 간극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험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간극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시험이 쉬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2등급도 어때? 3점과 7점 차이예요. 벌어지고 있죠. 수학은 어때요? 3점이나 더 벌어졌어요. 그러면 표점 1점에 적은 인원이 가면은 한 자리 두 자리도 있지만 많은 인원이 가면은 10,000명에서 30,000명까지 깔려 있습니다. 표점 1점 차이에. 그러면 30,000명이면 대학이 몇 개예요? 3,000명씩 10개가 깔려 있어. 그런데 시험 보다가 잘 수가 있나요? 없죠. 근데 애들은 용감해. 자, 고1 때 잔다고. 응?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한숨 소리 너무 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23년 거 국어고 이게 24년 거 국어예요. 여기는 제가 9등까지 넣어놓고 여기는 5등까지 넣어놨어요. 이거 추정치입니다. 여기를 보면 언매와 화작의 비율을 보세요. 1등급의 비율에 언매가 다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더 큰 건 뭘까? 자, 여기 보면 이게 수학이야. 이게 미적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로 간다고요. 저를 잘 보세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학교에 우리 고등학교로 보자고요. 1등급에 이과가 많아요? 문과가 많아요? 이과야. 문과는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1명이나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저희 동네에 낙생고가 있습니다. 낙생고.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분당에 있는데 판교 넘어가는 데 있어요. 근데 거기는 1등급이 전원 이과예요. 아마 이 동네에서도 그럴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과의 문제점은 뭡니까? 성적이 어떻게 돼? 상위권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 그러면 성적이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네? 맞아 틀려? 우리 학교만 그래? 전국이 다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이과는 입결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겠지. 그래서 입결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과. 그럼 문과는 떨어져야 되겠죠?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왜 그래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자, 잘 보세요. 뒤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
여기 미적기하를 보면 여기 더 심해졌어요. 이 간극이 벌어지는 게 더 심해졌다. 그러면 두 가지 이게 악영향이 있다. 하나는 수시적 관점에서 이과의 성적이 올라가고 있다. 문과는 떨어지고 있다. 정시적 관점에서 이 아이들이 안정으로 이과를 잡아놓으면 상향으로 지를 때는 문과로 교차해서 지른다. 그러니까 문과는 깨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이 넘어오는 순간. 왜? 표점의 차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넘어가 볼까요?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볼게요. 자, 국어 줄었죠? 1등급 인원이 줄었습니다. 자, 수학 볼까요? 1, 2등급 인원이 모두 줄었어요. 5,000명가량 줄었어요. 영어 굉장히 심각합니다. 1, 2등급이 모두 줄었어요. 얼마야? 15,000명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최저를 맞출 때 어떻게 맞춰요? 1번 탐구 갖고 하나를 맞춰. 2번 영어 갖고 맞춰요. 그러죠? 이과에 영어 싫어하는 아이들은 수학 갖고 맞추는 아이들도 있지만 보통의 2합으로 가면 하나는 탐구, 하나는 영어 이렇게 간다고. 3합 갈 때 문과 국어 잡고 이과 수학 잡고 4합이야 다 가야 되지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영어가 흔들리면 문제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예를 볼까요? 여기서 사탐이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그래요? 이게 지금 만점자 분석한 건데 표준 점수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평균이 떨어진다 표점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자, 표점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표점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시험이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만점자 인원이 얼마가 늘었나만 보세요. 3배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그러면 사탐이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보자고요. 이과를 보니까 이과는 4배가 늘었습니다. 4배가 만점자가. 근데 문제는 투과목에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투과목에. 왜 투과목에 문제가 벌어지냐? 여기에 보면 얘를 보세요. 물리2를 보세요. 만점자가 74야. 자, 물리1을 보세요. 몇 점이에요? 69점이야. 점수차 몇 점 나요? 5점 나. 얘를 봐. 80이고 69야. 몇 점 차나요? 11점이야. 그러면 화원본 아이하고 화원 만점 맞았어 우리 애가. 화투 만점 맞았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 게임이 끝나겠죠. 11점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 당장 가서 투 잡아라? 이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흐름은 알고 가라 얘기예요. 제 말씀은. 이해되셨어요? 자, 요거 처음 듣죠? 네. 오늘 오신 거 잘한 거 같죠? 뒤에 더 좋은 거 많아요. 자, 얘 넘어갑니다. 요건 넘어갈게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네. 자, 이런 데이터를 처음 보셨을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설명 잘 들으세요. 요거하고 이 다음 거 잘 들어야 돼요. 왜? 올해 고3은 이걸 기준으로 원서를 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도 그랬고 재작년도도 그랬어요. 통합수능이 이제 4년 차로 접어들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될 게 뭐냐? 얘가 파란 게 이과야. 빨간 게 문과야. 그런데 파란 거에 이동 곡선을 보면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맞아요? 무슨 얘기예요? 요 아래 숫자는 뭐냐면 이게 표준 점수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뭐란 얘기야? 상위권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다? 빨간 거 문과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파란 거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과는 성적이 내려가고 있고 이과는 성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딱 크로스 지점이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지점이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벌어진다? 교차가 벌어진다 이거예요. 교차가 벌어진다. 왜? 점수는 위인데 학교가 낮아. 얘들은 점수는 아래인데 학교가 높아. 얘들 열받잖아요.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바꿔버린다 이겁니다. 교차한다 이거예요. 자, 요게 아까 문과가 성적이 제가 안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고. 요 두 개를 보면 파란 게 이과야. 빨간 게 문과야. 이상한 게 있어요. 요 파란 거 보면 어머나 여기에 있는 구간이 어머나 여기에 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수시야. 수시 합격자 비율이야. 그러면 아하, 이과는 수시 합격자 비율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상위권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럼 얘들 어디 갔어? 정시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정시로 넘어갔다는 얘기.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원서 써요? 상향 지원하겠죠. 이과는.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수시에서도 많이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시까지 끌고 가서 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과는 이상하네. 여기 없던 녀석들이 두세 배가 늘어버렸어요.
그러면 문과의 상위권은 수시합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얘들이 정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넘어오면 얘들은 싸우면 한 방에 깨진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어디서 끝낸다? 문과는 수시로 끝낸다 이거예요. 이게. 자,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되시나요? 그러면 문과는 상향 지원하겠어요? 보수 지원하겠어요? 보수 지원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재학생들은 보통 정시 얘기하는데 어려운 구간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완전 꼭대기 아니면 재학생은 수시로 끝내라. 그리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라. 수능은 정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능 공부해라. 저를 따라하세요. 수능. 엄마들은 내신만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고3이 돼도 내신 얘기를 해요. 그럼 엄마가 입시를 모르는 겁니다. 왜? 이과는 고2 때 내신이 이미 끝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서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어. 왜 그래? 3학년에 가면 3학년 이렇게 몇 개 남아요? 등급 나오는 게 국영수 3개 남아. 이해되셨나요? 그럼 문과는 몇 개 남아? 만약에 확통을 2학년 때 했으면 국어 영어에다가 탐구 2개 하면 4개 남아. 그럼 4개에서 5개예요. 즉 문과는 끝까지 내신 대비 해라. 문과 이과야. 문과 이과. 그래도 해야 돼 내신 대비. 응? 왜?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자, 다시 유의미한 데이터죠? 처음 듣지 않나요? 들어본 것처럼 표정이. 자, 다시 이과는 상향 지원을 하는구나. 문과는 보수적 지원을 하니까 얘들이 정시까지 안 넘어가고 거의 수시에서 마무리를 짓는 추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문과도 점수가 안 떨어지고 충원이 안 돌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교차가 벌어진다 이겁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다고. 그런데 심한 걸 보면 2년 거 비교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2년 거고 이게 23년 거예요. 곧 있으면 이제 분석한 24년도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럼 제가 3년 걸 나중에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가 늘었다 줄었다가 아니라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과에 따라서 보면 더 넘어갈 거다 이거예요. 얘들이 어디까지 넘어가요? 얘들이 예체능까지 넘어갑니다. 비실기 구간으로 해서 예체능까지 넘어간다고. 아니 그러면 맨날 그림만 그렸던 아이들이 미적에 넘어오는 순간 깨져버리는데 그지 않을까요? 억울하겠죠. 그죠? 잘못됐죠. 우리끼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제가 정책 위반자 아니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현실은 알자 이거예요. 현실은 알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수능 분석 끝났네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작년에 수능이 어려운 구간이 있었는데 왜 어려웠는지, 이게 올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올해 수시에서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흐름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네. 아니에요. 이거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애들이 하자는 대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6월달에 부딪혔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잖아요? 자, 갑니다. 자,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화된다. 천안까지 거의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대학은 거의 충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교수들이 총장 물러나라고 데모하고 그래요. 끝나고 나면 왜? 밥줄이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 없으면 통폐해 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인문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수시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다. 정시를 그럼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상향 지원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 선정이 돼야 된다. 몇 학년? 3학년과 2학년. 1학년은 뭐 하면 돼요? 아까 예비고일 있었는데 손 들어보세요. 예비고일. 예비고일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방향성을 갖고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비고일은 전공을 잡아야 되겠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3학년이 돼도 전공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원서 썼던 아이 중에 이런 애가 있었어요. 1학년 때 기계공학으로 준비했습니다. 2학년 때 기계공학 준비했습니다. 3학년 6월에 와서 애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 했습니다. 선생님 저 철학과 가겠습니다. 응? 결국에 마지막에 철학과 썼습니다. 근데 교과 쓰기가 어려워. 왜? 과학 했다가 사이로 뒤집으니까 성적이 떨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 나와. 수의 썼다 떨어져서 정시까지 갔어요. 정시는 어떻게 썼어요? 토목공학과 썼습니다. 어머니들 웃죠? 왜 그래? 안 나오니까 그래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중요하다. 저를 따라하세요. 크게 따라해 보세요. 공부는 나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한풀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너는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신사중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신사중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아 얘들은 조각된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구나. 이미 정해져 있어. 그냥 다 메디칼이야. 우린 다 죽어야 돼. 뭔 왜 의사가 그렇게 많아요. 그잖아요. 다 메디칼이야 거기는. 애들 쉬는 시간에 얘기하는 거 들으면 영어로 토론합니다.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저 화났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시 몇 장 써요? 빨리빨리 갑니다. 수시 몇 장? 6장. 더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닌데 더 쓸 수 있는데 번외 경기가 있죠. 뒤에 넣어놨어. 그 다음에 전문대는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5등급 넘어가는 아이들 얘들은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학생들은 간호학과도 고민해 볼 수 있고 보건계열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작년에 어떻게 썼냐면 저희 아이들 중에 성적이 좀 안 좋은 여학생들은 이렇게 썼어요. 문과고 이과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하나 잡아놓고 사이드로 빼가지고 수도권 외곽으로 빼서 간호대부터 그 다음에 물리치료 방사선은 여자애들은 뺐습니다. 왜냐면 아이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방사선 빼고 어디까지? 치위생까지 돌려 썼어요. 그러니까 간호 4등급짜리가 간호대 붙고 나서 엄마가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감을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저 어제 나오는데 그러더라고 우리 안 사람이. 여보 내일은 좀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 저 그랬습니다. 알았어 하고 당연히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네. 개콘보다 낫죠. 근데 방송국에서 연락이 안 와. 자 넘어갈게요. 정시 몇 장 써? 네. 정시 3장 써요. 3장. 그리고 추가 모집이 있어요. 추가 모집은 또 처음 듣는 분들 많은데 정시까지 떨어지고 나면은 2월 22일부터 정시 빵꾸난 걸 채워서 추가 모집을 합니다. 얘들이 진정한 승자예요. 얘들이 문 닫고 가는 애들입니다. 얘들은 오리엔테이션도 못 가. 그러니까 낮에 놀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 놀고 밤에 기도하고 붙으면 3월 2일 날 돈 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승자예요. 이게 2월 22일 날부터 원서 접수가 돼요. 17,000명 정도니까 적지 않죠. 서울도 빵꾸나고 의대도 빵꾸나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끝날 때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시 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다. 정시 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한 번 떨어진 게 끝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나요? 이번에 수시 6방탄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시에서 더 위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가 뭐라 그래? 수시 불합이 아이한테는 기회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도 너무 좋아하죠. 집이 파티하죠. 6광탈 됐을 때는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 그리고 받으면은 네 선생님. 굉장히 냉랭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시 떨어질 때는 이렇게 제가 전화를 안 해요. 자 넘어갑니다. 잠도 맞으니까. 이게 번외 경기야. 번외 경기. 번외 경기. 하이스트 유니스트. 그렇죠? IST 대학. 번외 경기죠. IST는 자소서가 있어요? 없어요? 남아 있습니다. 자소서가 없어졌다고 판단하시는데 IST는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 육사회사, 공사, 국간사. 또 국간사는 또 뭔지 모르지? 국군간호 사관학교. 여자애들. 그러죠? 얘들 별도 시험 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청운대 처음 듣죠? 여기 가까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습니다. 번외 경기입니다. 여기 4등급 대 후반 5등급 대들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들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4등급 대 아이들 상담하는데 너 어디 가고 싶니? 물어봤는데 제가 엊그저께 충격을 받았어요. 4.5등급이에요. 어디 가고 싶니? 물어봤더니 연대요 얘기해요. 그래서 연대 미래? 근데 미래가 어디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는 어디예요? 원주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팔계의 용기다. 그랬어요. 이건 저팔계의 용기다. 무슨 논술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50%, 70%. 자, 평균과 50%와 70%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평균은 뭐예요? 10명이면 10명 거 더해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디엄, 중앙값이에요. 평균은. 그런데 50%를 자꾸 평균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50%, 70%는 등수입니다. 거기 적으세요. 등수야, 등수. 10명이면 5등, 10명이면 7등. 이게 등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교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에 50%, 7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바꿨습니다. 어떻게? 등수로 바꿨어요. 그러면 잘 봐봐. 여기 70명이죠. 여기 50%니까 35등이야. 자, 이런 자는 처음 보죠?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지? 그죠?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자, 여기가 35등의 성적, 여기 49등의 성적이에요. 그러면 뒤에 남아있잖아요. 70등이니까. 그러면 70%면 30%가 남아있죠. 그러면 희망이 있어 없어? 있죠. 자, 근데 여기를 보자고. 성대를 이쪽은 보지 말고 이쪽을 보자고요. 왜? 학종은 특목자사가 와서 점수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교과는 변수가 아니다. 거기다 받아 적어보시겠어요? 교과는 필수로 봐야 되는 상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교과는 반드시 1번 타자로 봐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교과라는 건 예측이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내가 붙을 수 있는 구간을 교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야지.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내려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원서 쓸 때 보면.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접점이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육방탈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야 된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바텀 수업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 바텀 수업 방식으로. 밑에서 위로. 영어를 안 쓸게요 앞으로. 나도 부담스러워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한선을 잡아놓고 위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애들도 보면 아이들도 내 꿈은 위에 있어. 그러니까 위부터 잡고 아래로 내려와. 접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그때부터 애가 용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 한 번 더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응? 재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놈도 있었냐면 수시원서를 안 쓴대. 왜 안 쓰니? 전 내년에 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 그럴까요? 그런 아이들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남학생들. 그리고 여자애들은요. 고집이 엄청 셉니다. 말을 하면 앞에서 대답을 안 해요. 지의 철학고가 안 맞으면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된다? 현실인식이 돼야 돼요. 누가 먼저 돼야 돼? 엄마들이 먼저 돼야 돼. 현실인식이 돼야 돼. 뭘로? 교과로. 교과로 먼저 하고 학종을 쓰면 붙어 안 붙어? 애들은 학종을 쓰면 붙는 줄 안다 이거예요. 생기부는 그지 같은데. 그죠? 4등급의 생기부가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아니, 가끔 살아있는 애들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응? 있긴 있다니까. 근데 쉬운 구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 가면 작년에 저희 지역에 모 고등학교 걔가 이제 항공대 붙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이 딱 보니까 2줄이야. 그래서 욕을 엄청 했습니다. 너 이 새끼 수업 때 어떻게 이렇게 딱 2줄 나오냐 쉽게 너 작가이 잤지 도대체 활동을 했어 숙제를 했어 막 한마디 욕을 해놨어요. 그때 애가 딱 한마디 합니다. 저희 반 다 그런데요. 그 선생님은 전부 다 2줄씩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보면 어떡하자. 항상 예의 바르고 선생님한테 각인을 시키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사도 바르게 하자. 그리고 여선생님들한테는 선생님 얼굴이 뭐 묻었어요. 뭐 아름다우면 뭐 이런 거. 교무실 끌려갑니다. 자, 무슨 얘기다? 자, 이쪽 빼고 이쪽을 먼저 보자. 등급이 어때요? 좀 잔인하죠? 그러니까 1등급 때 중후반에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중후반에 걸려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서강대 보면은 서강대 여기가 50%컷, 여기가 70%컷. 등수를 그렇게 많이 뽑지도 않아요. 또 보면 어떠다? 점수가 이 정도 돼 있다. 뒤에 나머지가 깔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를 봐야 된다. 그러면 학종은 예전에 보통 몇 등급 정도를 점핑시키냐면 0.5등급 정도를 점핑시켜서 썼어요. 내가 3.5다? 그러면 3등급 초반, 2등급 후반까지 점핑시켜서 썼는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대학은 생기부를 많이 반영하지 않습니다. 비교과는 거의 폐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신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보다 무서운 게 내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신이 1번 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학년까지는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방향성. 중학교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1학년 1학기 적으시겠습니까? 1학년 1학기. 저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뭐 1시간 지났는데 어떡하지? 3분의 1도 안 했는데. 그냥 오늘 그냥 계속 하죠 뭐. 네. 바쁘세요? 집에 오빠들 기다리세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자, 제가 5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는 무조건 내신 중심으로 공부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 뭐 해라? 원장님께 찾아가세요. 그래서 전형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을 놓고 봤을 때 경쟁력이 어디에 우위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전형을 잡아줘야 돼요. 얘가 교과와 학종을 갈지 논술과 정시로 넘어갈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범위를 좁혀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들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내신도 잘해야 돼, 수능도 잘해야 돼, 수행평가 잘해야 돼, 학교활동 잘해야 돼, 인문도 다 잘해야 돼. 그 얘기는 뭐하고 똑같냐면 아빠들이 엄마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살림도 잘해야 돼, 효도도 해야 돼, 시부모도 공경해야 돼, 몸매도 좋아야 돼, 돈도 잘 벌어야 돼, 애교육도 잘해야 돼. 그럴 것 같으면 나 혼자 살지. 그잖아요? 어머니들 몸매가 지금이 좋으세요? 20대가 좋으셨어요? 여전히 안 좋으세요? 죄송해요. 아니 아버님 열받게 하려고 살찌우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하다 보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열받게 하려고 성적 떨어뜨리는 놈 있을까? 없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은 모두가 다 잘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잘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것 뿐이에요. 결국에 자기를 넘어서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공부 잘하냐 이거예요. 공부는 철든 아이들이 잘합니다. 아 내가 옆으로 빠졌는데 이거 안 되는데. 공부는 누가 잘해? 철든 아이들이 잘해요. 철든 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성숙한 사고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성숙한 사고는 아이들의 본질에 누가 있다?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다 이거예요. 적어 거기다. 놀면 뭐해? 기다림의 지혜 적어. 기다림의 지혜. 응? 기다려줘라 이겁니다. 들들 볶지 말고. 어머니들 잔소리 많이 하세요.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내 새끼 아니에요.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좀 옆으로 빠지겠는데 저는 상담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뭔 이야기를 애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답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애한테 물어보면 또 엄마가 답해. 그러면 그 아이는 생각을 엄마한테 거세당한 거예요.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눈치만 봐 걔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해도 엄마 보충해도 돼? 자기가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성숙한 아이들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실패와 오류의 경험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말고비가 너무 멋있다. 그냥 나온 말이에요. 방언 터졌네. 응? 실패와 오류의 경험입니다. 자, 제가 사이드로 빠지긴 했지만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니까 저 다 컸어요. 키워보니까 그렇더라 이겁니다. 공감하시죠? 네. 맞는 말이죠? 네. 근데 집에 가서 보고 있으면 돼, 안 돼? 이게 안 돼.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똑같이 생긴 오빠가 한 명이 또 있어. 근데 미워 죽겠잖아요. 아버지가 한 방에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들이 좀 안 되는데. 웃자는 얘기니까 저녁에 주무실 때 바지를 살짝 내리고 똥꼬에다가 마데카소로 일주일을 발라주는 거야. 그러면 똥꼬 이렇게 죽습니다. 3살이 돋아서. 웃자는 얘기예요. 아 이거 원래 신학이 없는 건데. 자 넘어가요.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는 분 있어요. 자 한양대는 서울대 쓰는 아이들의 마지막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와 점수가 똑같습니다. 그러겠죠. 낮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양대는 올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한양대에 원래 최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면접도 없습니다. 생기부도 그냥 제출만 하면 학종도 끝난 구간이에요. 근데 한양대는 올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이거 한양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이거요. 최저가 걸립니다. 3합실이. 그 다음에 또 하나 학종에 넘어가면 3가지로 나눴어요. 학종을 추천 전형, 서류 전형, 면접 전형 3개로 나눴어요. 그러면 추천 전형에 3합실이 걸려. 최저가 학종에 걸리면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어려워지죠. 왜? 우리 아이들이 최저를 못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나 수능에 강점이 있는 아이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수능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다 이겁니다. 고3이 되고 고학년 올라가면 수능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고2학년 2학기가 넘어가면 수능 플러스 내신으로 방향성을 전환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제발 내신에 함몰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내신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건 언제까지만 하면 돼요? 2학년 1학기까지만 하면 돼요. 되셨습니까? 네. 근데 또 집에 가서 성적표 보면 이거 못 살아 이렇게 되잖아요. 자 넘어갈게요. 아니 2학년 2학기도 중요해요. 근데 2학년 1학기까지는 무조건 내신 중심으로 하라 이거예요. 자, 이화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집 딸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 딸 저거 이화여자 저거 별표예요. 왜? 이화에 대한 교과가 뭐가 없어? 최저가 없어. 면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 때 초반. 근데 2등급 때 초반에서 올해 붙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1등급 때 중후반까지는 이대를 한번 고민해보자는 얘기예요. 왜? 면접이 20%인데 면접에서 실수하는 애들은 없잖아요. 면접에 남학생이 유리해요? 여학생이 유리해요? 여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여자애들은 말이 그렇게 조곤조곤 잘해. 남자애들은요. 면접 연습팀에 있을 때는 천장 한번 보고 땅 한번 보고 숨만 크게 쉬어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집에 가면 엄마 밥 줘, 돈 줘? 이거밖에 없잖아요. 집에서 제발 대화 좀 하세요. 집 나갈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왜? 앞으로 면접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집에 이런 놈 있죠? 말로는 못 이기는 애들이 있습니다. 있지 않나요? 그럼 엄마가 이제 이렇게 이 새끼 주둥이만 살아있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걔는 면접형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면접이 갈수록 중요해지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신원서판, 논리적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기뻐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중대도 굉장히 세요. 중대 안성이 들어있어서 2등급 때 중후반이 나오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자, 얘는 이제 보는 방법 다 알겠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홍대 세종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합격자의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여기가 인문자연 지원 합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1번 타자로 많이 지원하고 합격했던 전형, 2번 타자로 많이 지원하고 합격했던 전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저는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색깔이 칠해져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옇게 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요. 거의 보면 허옇게 되어 있는 구간이 1등급 중반까지는 많아요. 맞아요? 색깔보다 이게 뭐야? 얘는 학종이고 얘가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앞쪽에서 합격 라인의 필수 코스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2등급대로 가볼게요. 이제 1점대 후반에서 2등급 2.5까지. 그러면 2.5 정도면 이게 어디 라인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냐면 국민대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허연 게 많아요? 색깔이 많아요? 색깔이 많아. 그럼 여기로 가면 어디로 넘어가고 있다? 학종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다. 즉 교과는 필수 코스로 잡는다. 그 다음 학종을 쓰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신이 부족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6학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6논술로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위험하겠죠.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수능이 강력한 무기고 학종이 죽어있고 내신이 죽어있는데 수학이 살아있거나 글쓰기가 살아있는 아이들이겠죠. 사고력이 뛰어난 아이들.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까지 넣었는데 3.25까지 넣었어요. 여기 보면 대부분이 뭘로 넘어가 있어요? 다 색깔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등장해? 논술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위로 가려면 논술이 등장한다고. 자, 거기다 하나 적어보세요. 고려대학교 논술 별표에서 적어보세요. 왜? 올해 몇 명이 생겨? 344명이 생겨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집하고 관계가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알고는 가셔라 이겁니다. 알고는 가셔라. 4합 8입니다. 그러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죠? 구간이 굉장히 높죠. 4합 8. 자,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올해 바뀌는 거 갑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빨리빨리 갈게요. 이제 시간 좀 더 써도 되죠? 네. 뭐 기다릴 분도 없지 않나요? 우리 자신 얘기인데 오늘 끝내고 가세요. 자, 가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거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얘 하나 정리하세요. 거기다 정성평가 도입해놨습니다. 무슨 얘기? 학생부 교과 전형에. 그러면 아이들이 알고 있기는 교과 전형이면 내신백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어디? 고려대 적으세요. 학교를.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여기가 한 20% 정도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서류라면 이제 생기부겠죠. 학종의 개념이 들어간다 이거요.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30%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교과인데 학종처럼 뽑는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결점은 어떻게 돼? 내려간다 이거. 내려간다. 대신에 서류의 경쟁력이 막강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대입 공정성 강하죠. 그럼 비교과가 폐지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입학사정관 시절에는 뭐 아프리카 가서 막 우물 파고 그랬다고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학교 내려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가서 우물 파고 그러면 말라리아 걸려 뒤져버릴 수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당연히 없어요. 힘들어. 자, 이건 넘어가고. 자, 얘가 중요하죠. 고교학점제에 따른 변화는 뭐냐면 정시에 뭐가 들어간다? 서울대가 이제 3년차 들어가는데 정시에 학종이 들어갑니다. 내신이 들어가고. 작년에 고려대학교가 둘로 나눠서 정시를 뽑았어요. 하나는 교과 전형, 하나는 일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연세대학교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내신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내신과 면접이 들어가는 구간이 많아져요. 왜? 고교학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부의 경쟁력이 상향 평준에 대해서 대동소이해지기 때문에 뽑을 수 있는 구간이 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선별해내겠죠. 그러니까 변화된다. 그래서 꼭 알고 가셔야 될 것만 올해 정시 변화되는 거 정리해서 제가 넣어놨어요. 그건 어머니께 자료가 없습니다. 이따 필요하면 사진 찍으세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5개 대. 그럼 올해 이제 대부분 확대될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4개 정도로 요소를 평가했다고요. 뭘로 안 적으셔도 돼요. 자, 뭘로 평가했냐면 이렇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4개 영역이었는데 하나는 학업 역량.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신이에요. 내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로 역량. 진로 역량이라고 바꿨어요. 전공 적합성을. 그러니까 전공 과목에 맞아야 되겠지. 즉 선택 과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해야 할 걸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어디에 들어있어? 모집 요강에 들어있어요. 모집 요강은 로드맵의 첫 번째 내비게이션이다 이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이렇게 3개로 찢었어요. 그러면 4개가 3개로 줄어들고 항목이 15개가 10개로 줄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하, 비교과의 영향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세특과 내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올해는 작년에 9월 6일날 원서 썼는데 올해 9월 9일날 쓰네. 자, 시험 언제 봐요? 자, 3월 달에 모의고사가 3월 28일날 봅니다. 그 다음에 육모가 6월 4일이에요. 너희 저거. 육모 6월 4일날 봅니다. 구모 9월 4일날 봅니다. 수능 11월 14일날 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이죠. 현재 1학년 아이들. 수능 11월 13일날 봅니다. 목요일날 봅니다. 목요일날. 그렇죠? 수능이니까 수요일날 보면 안 헷갈릴 텐데. 그렇죠? 근데 시험지 배송에 문제가 벌어진대요. 수요일날 보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시는 이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건 중요하네. 자, 잘 보세요. 올해 전체 모집 인원이 어떻게 줄어드냐 이거야. 교과가 줄어드네. 교과가 늘었네 약간. 그 다음에 학종이 줄어드네. 그러면 잘 생각해 드릴게. 는다 줄다 이 개념은 입결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 전체적으로. 근데 정시가 어머나 세상에 2,000명이 줄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가면 희한한 게 있죠. 실적 교과 종합. 정시도 종합이 있고 교과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코딱지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보통 여기를 많이 보겠죠. 그렇죠? 수능 위주로. 자, 그럼 이거를 나눠보자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봤어요. 이게 중요한데 권역별로 나눠보니까 아하, 우리는 수도권만 보잔 말이에요. 수도권만. 늘었다, 약간 줄었다. 여기가 늘었어요. 왜 그래? 고대 때문에 그래. 상명대학교, 신한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논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없는 대학들이 만드니까 인원이 늘지. 빠지는 대학도 있지만. 근데 정시가 어떻게 된다? 여기는 700명 줄었는데 여기는 1700명 줄었어요. 자, 문제는 뭐다? 아하, 그러면 수도권을 벗어나면 정시로 뽑는 인원이 거의 없겠구나. 현재도 지방으로 내려가면 많이 뽑으면 뭐 4, 5명, 적은 데는 뭐 2, 3명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 인원이 포진되어 있는 곳은 수도권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도권 벗어나면 아이들이 수능 준비를 안 합니다. 정시를 안 한다고. 수능 공부를 거의 안 해요. 왜? 그냥 내신으로 끝내버리거나 면접으로 끝내버리거나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대학을 우리는 잘 가고 싶다. 그럼 본질 수능 공부해라 이거예요. 수능. 수능은 나의 목자시면 나를 인도하시고. 교회 안 다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 이름이 임성룡이다 보니까 자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여기 줄었죠. 여기 줄었죠. 줄었어 인원이.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27,000명에 72,000명이라 했어요. 정시가. 근데 이제 정시가 어떻게 돼? 69,000명이에요. 줄었죠. 자, 그러니까 이 숫자의 변화에 우리는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셔야 되는 것이 볼게요. 어머니 거 없어요 이거. 자, 얘를 찍으세요. 이걸 찍어가세요. 자, 이거 제가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 자료 집어넣습니다. 이걸 찍어가세요. 이거 찍으려면 저도 같이 찍으세요. 저 자주 못 오니까.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시네. 되셨죠? 근데 이걸 찍으셔도 집에 가서 거의 볼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보세요. 안 보시지 않나요? 차라리 절 찍으세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5개 항목으로 이걸 선별했어요. 아이들을.
그렇죠? 학종에서. 근데 여기는 10개 항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 이게 전공적 합성이에요. 이게 전공적 합성,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얘를 발전 가능성과 인성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은 축소됐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찍으라는 것만 찍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면 상명대학교는 아실 거고 신한대, 을지대, 서경대 이런 잘 모르시죠? 한서상 잘 모르시죠? 예, 가까이 중부대, 수원대, 대진대, 포천 이런 데 잘 모르시죠? 걱정 마십시오. 곧 있으면 다 익숙해집니다. 걱정 마세요. 다 익숙해질 거예요. 이렇게 늘었다 이거예요. 논술이 늘었다. 이거 343명이에요. 3년대 80명 많지는 않죠. 3년대 다니면 4년 다니면 육상선수대입니다. 그죠? 산이 학교가 산에 있어, 산에. 자, 넘어가요. 자, 이제 또 하나 조심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미적 합통 기하 과탐으로 묶었던 구역이 다 풀립니다. 근데 몇 개밖에 안 남는다? 이건 안 치우시면 다 자료집에 다 있어요. 몇 개밖에 안 남아? 이렇게밖에 안 남아요. 어디예요? 서울대, 연대, 홍대밖에 안 남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적계와 과탐을 잡았을 때 가산점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가산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과 학생들은 좀 유념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볼까요? 자, 이건 중요하네.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이게 25년 건데 작년에 있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 1.08짜리가 왔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한 거죠? 9월 달에 왔는데 부모 때 수능을 5개 틀려가지고 왔어요. 그럼 얘 어디 쓰겠습니까? 의대 쓰겠죠. 이게 실제 합격은 인하대학교 예비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붙었어요. 예비 1번이니까 당연히 붙죠. 가천대 17번이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40번입니다. 경희대에 제가 이전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도 경희대를 쓴다고 해서 경희대를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경희대를 꼭 써야 된다고 썼어요. 그러면 한의대 쓰라겠는데 아빠가 한의사니까 물려받으면 된다고 했더니 그건 또 싫대. 근데 왜 한 경희대를 쓰지 말라고 그랬냐면 그대를 바로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얘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보면 여기 의학 계열에 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의에, 한의, 치에 뭐가 들어있어요? 화학이 들어있어. 그 다음에 생명 원투, 물리 원투가 들어있어. 얘가 뭘 안 했다? 화학을 안 했어요. 화학을 안 했으니까 생지를 잡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쓰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나 달러 그래도 쓴다고 썼는데 40번이에요. 그래서 그건 깨끗하게 날아갔습니다. 근데 엄마의 욕심이 왜 6장이잖아요. 6장. 그러니까 6장이니까. 자, 뭐 인하대 붙었으니까 됐죠. 그렇죠? 111 3개 찍었으니까 거기 된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재작년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1.24짜리가 있었어요. 얘는 조선대 치대 갔습니다. 충암고 전교 1등 하던 아이인데 얘는 전부 다 생계부가 뭘로 되어 있냐면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로 만들어져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3월쯤 됐을 때 우리 의대 쓰자 그랬는데 의대는 안 간대. 근데 계속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역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의대 점수가 밀리기 때문에 최저가 흔들려서 그러면 치대로 바꾸자 그랬어요. 지가 3개를 잡아왔어. 하나는 제가 조대는 제가 얘기했고 전남대하고 전북대까지 3개를 썼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근데 얘는 뭐가 없었냐면 경희대를 쓰려고 했는데 뭐가 없어? 얘는 생명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다? 선택 과목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따라서 아이의 승패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과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과는 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표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대학에서 연구한 보고서를 정리해서 제가 넣은 거예요. 잘했죠? 네. 아유, 박수도 안 치고. 됐어요, 됐어요. 힘들어. 감사해요. 칭찬받은 건 처음이에요, 설명하다가. 우리 집사람도 하는 칭찬을. 자, 잘 보세요. 여기 컴퓨터는 어때요? 여기 컴퓨터 있죠? 자, 수학을 잘 봐봐. 미적기하 있고 확통 있고 인공지능이 있네? 그러면 아하, 인공지능 수학이 우리 학교에 있냐 없냐 뜯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을 범주 내의 게이지에 맞춰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과학은 안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과를 갈 건지, 그러니까 예비고 이런 거 어떻게 해라? 계열과 전공이 먼저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중학생들은 엄마가 내신에 함몰 되지 말고 어차피 중학교는 다 영재니까. 방금 학교도 제가 영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막 얘 한글도 안 가르쳤는데 한글 띄고 그러지 않았나요? 막 영어도 안 가르쳤는데 지가 막 읽고 다니고.
그럼 엄마들이 이제 막 흥분해. 역시? 근데 고등학교 가면 역시 이렇게 돼요. 아니, 뭐 아닌 것처럼 하세요.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하네. 여기 서울대를 봐. 이나다 붙은 놈이 서울대를 못 썼다고. 정시로 가면은 의대를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못 쓴다 이거요. 왜 그래? 뭐가 없어? 얘는 물리, 화학 있는데 아까 없었다고 했죠. 생지로 넘어갔다고. 생지로. 그러니까 이게 없어. 수능에.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를 갈 건지가 정해지면 선택 과목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이 중에서 서울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죠? 우리 지역을 빛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보면 자연과학대 중에 이런 과들 공과대학, 농생대학, 그 다음에 사범대학, 의대 여기는 물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에 재시문 면접으로 넘어가면 물리를 기반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제발 물리는 좀 이과 일을 했으면 좋겠다. 물리 좋아요? 싫어해요? 싫어해. 이거 남들이 안 하니까 하자고. 궁금하면 원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아프니까 여쭤보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넘어갈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거. 자, 그 다음 갑니다. 이제 변화되는 거 갑니다. 좀 빠른 속도로 갈게요. 뒤에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갑니다. 연대가 어떻게 됐다? 여기에 보면 올해부터 면접을 뺐습니다. 어디에서? 추천 전형에서. 이게 교과 전형이다 이거요. 면접이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면접이 있으면 점수가 약간 내려가겠죠. 면접이 빠진다는 건 내신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얘들이 최저가 없었다고. 최저를 걸었어. 어떻게 걸었어요? 2합 4합. 그럼 2합 3은 연대 쓴 아이들은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연대는 바보가 아닙니다. 뭘 걸었어? 국수 중에 한 개 포함. 그죠? 문과 애들 수학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중에 하나 걸었어. 그리고 자연계는 수학 포함.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대도 수학 포함이에요. 이대도.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를 보자고. 고려대는 중요한 게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여기에 논술이 생겼다. 얘 하나. 학우의 면접이 폐지됐다. 이게 학종입니다. 고대는 두 개가 있어. 학업부차가 있고 계열이 있어요. 계적이 있어. 근데 계적은 이게 특목자사 구간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면접이 폐지가 되면 여기도 역시 연대와 마찬가지로 내신 구간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이번에 1.4짜리가 물리학과를 썼습니다. 저는 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희대 붙고 성대 붙고 끝났어요. 성대도 30분 내외로 붙었어. 마지막 날. 그래서 내신이 올라가고 있구나. 얘가 생기부가 나쁜 애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유니스트까지 썼던 애니까. 유니스트는 깨끗하게 아웃됐습니다. 일반고인데. 그리고 한 명은 1.24인데 카이스트를 합격했어요. 뭘로 갔냐면 학교장 추천으로.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다. 내신이 먼저 좋으면 모든 게 용서가 될 수 있다. 응? 한숨 너무 컸어요. 다 들려. 자, 그 다음 볼게요. 얘는 4.8이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면접이 없어졌어요. 올해 변화가 많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자, 이게 한양대야, 한양대. 한양대다 보니까, 교과에 뭐가 있다?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학종이 3개로 나눴다. 추천 서류 면접으로 나누는데, 얘는 한 개만 지원하죠. 2개 지원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3합7이 걸린다. 자, 3합7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그러니까 한양대는 이제 수능이 약한 아이들은 못 가는 학교로 바뀐다. 작년 입결점은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올해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갑니다. 천보죠. 자, 그다음 중대도 바뀝니다. 중대는 뭐가 바뀌는데요? 얘가 원래 다빈치 전형이야. 다빈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융합적인 인재죠. 그러니까 일반고 애들이 있어. 이것저것 두루두루 갖고 있는 애들이. 그런데 뭐가 없어져? 면접이 없어져요. 이상하네. 그러면 연대 빠져, 고대 빠져, 중대 빠져. 그럼 얘도 내신이 올라가겠네. 서류백이네. 그러면 서류백으로 넘어가면 누가 유리해요? 일반고가 유리해요? 특목자사가 유리해요? 서류백인데? 서류백이잖아. 밀린다 이겁니다. 밀려요. 특목자사에 들어오면 밀린다고 서류가. 그러니까 서류를 엄마들이 이제 이런 거 물어보죠. 그 중3 때 이거 물어보죠. 어느 학교 가야 생기부 잘 써줘요?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 가야 내신 잘 나와요? 물어보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묻지 말라 그럽니다. 왜? 우리 애 공부할 때 뒤에 서서 40분만 지켜보면 견적 다 빠져. 아니에요? 애가 움직이지 않고 1시간, 2시간 지나도 움직이지 않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눈 맞추면 어머님 떡을 써십시오. 저는 블랙라벨 풀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근데 눈 마주치면 엄마 뭐해? 뭐 이런 새끼들이 있어. 10분 지나면 코 파고 귀 파고. 안 돼, 안 돼. 뒤에 서서 애 모습을 보라고. 그러면 견적 나와요. 생기부가 좋은 애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자발성과 적극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선생님이 안 시켜도 지가 찾아서 하고 묻고 교무실 가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교무실에 자주 가라.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래라. 그러면 어떤 애들이라고 교무실 가면 두드려 맞아요. 선생님과 친해야죠. 우선.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지가 알아서 넘어갑니다. 시립대예요. 얘는 어떻게 됐어? 앞에 건 면접이 빠졌죠. 어머나 얘는 면접이 늘었어. 비중이. 이게 면접형이에요. 중대 아까 여기 됐잖아요. 근데 원래 이거 중대가 요거 이게 원래 면접이 없었다고. 탐구형이. 근데 올해 면접이 생겼어요. 뒤집어졌지. 자, 그 다음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얘 면접이 50%로 늘었고 어머나 세상에 시립대 서류형은 최저가 걸립니다. 올해부터 2합 5회예요. 없었는데 생겼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올해 특징은 뭐다? 면접의 변화가 많다. 최저가 강화되고 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올해 끝내려면 어떻게 해라? 수능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능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두 개의 마차가 같이 가야 된다. 내신 관리와 수능 관리가 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최저 간다고 나는 이해하니까 나머지 버려? 이거는 자살행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 다 해야 된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수학 잡자. 문과들 수학 포기합니다. 9월까지 쥐고 있어야 됩니다. 왜? 6강 탈하면 정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학을 버리고 나면 쓸 구간이 없어. 그잖아요. 수학을 빼면 고속버스 타고 좀 멀리 가야 됩니다. 그러고 싶으세요? 엄마들은 지방으로 애들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여자애들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럼 보내면 안 돼. 위험해. 혼자 갔다 3시 오면 어떡해.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애들이 있었대요. 찍으세요, 이거. 이 어미들 거에 없어요. 어미들 거 없어요. 오늘 새벽에 결혼했습니다. 이게 올해 정시의 변화입니다. 이상한 게 있죠. 어미들은 정시면 수능 100으로 이해한다 이거죠. 수능 100 그게 아니에요. 자, 서울대는 원래 학생부가 들어갑니다. 이게 3년째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고대가 작년부터 생기부를 넣었어요. 여기는 정양적 내신입니다. 등급으로 끊어져요. 고대는. 근데 서울대는 학종으로 끊어지는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올해부터 원래 교대하고 의대는 면접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홍대가 학생부를 넣고 연대가 면접을 넣고 아주대가 면접을 넣었어요. 아주대 좋은 학교죠? 응. 얼마나 좋으면 아주 좋아 아주대야. 응. 그 다음에 여기 학생부에 보면은 고대가 있었는데 경희대와 국민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권에서 경기권에서 그래도 엄마들이 알만한 대학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과 양상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면접이 들어갑니다. 카대, 삼육대, 숙명여대, 한성대, 경기대, 아주대, 을지대, 성남, 여기 을지병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지대 학교는 실용학과가 많아. 어? 실용학과, 방사선, 물리치료, 뭐 장내 지도학과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립대 여기 있어요. 중대가 서울대처럼 똑같이 서류가 들어갑니다. 중대가.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다? 수능 100으로 끝나는 구간보다 상위권에 들어가면 수능으로 1단계 걸러내고 면접이나 서류가 들어가는 구간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일괄은 다 불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류, 면접, 학생부 이렇게 들어가니까 3학년 때까지 학생부 관리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올해 정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바뀌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왜 그래? 고교학점제로 들어가 버리면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다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복잡해졌죠. 재유생들은 무슨 생각할까? 얘들 아마 이거 모를 겁니다. 재유생들은 뭐라고 할 거냐면 수능 100으로 끝낼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안 끝난다라는 얘기죠. 면접까지 생기부까지 싹 들어가니까.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맞겠죠? 그러니까 어머님들 이걸 숙지하고 가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다가 사나이는 정신 이런 얘기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갑니다. 오늘 중요한 건 넣었어요. 의대는 넘어갈게요. 의대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몇 명이 늘어날지는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000명의 전체 다운 메디컬 라인이 6,600명이라고요. 자, 얘가 늘어나면 점수는 내려갑니다. 의대가 늘어나면 의대에서 수용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입결이 내려가겠죠. 어디가 내려갈까? 의대에 떨어지면 스카이라인으로 가겠죠.
근데 그 인원이 의대로 넘어가면 위에서부터 입결이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어디가? 문과가 이과가? 이과가. 문과는 좋아할 일이 없다. 이과는 내려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약간. 그러면 어때요?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다 없다? 아, 여전히 없어요? 아, 생길 것이다. 생길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중학교 동생 있다 손 들어보세요. 중학교 동생 있다. 자, 많으시네. 자, 중등부 어머니들이 계시니까 원래 안 하고 비교해서 빨리빨리 정리할게요. 이거는 한 10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어땠어요? 특목자사 없앤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존치한다고 이미 1월 10일 날 법령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어땠냐면 고등학교 1학년만 내신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절대평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바뀐 게 뭐냐면 은미채 빼고 다 5등급제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알고 있는 거 뭐냐면 어머나 내신이 그러면 2등급이 1등급 되고 3.5등급 4등급까지가 2등급 되니까 내신 따위가 소라니까 특목자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관심이 없죠? 특목자사는 분명히 늘어나겠죠. 왜? 내신의 유불리가 사라지니까. 근데 문제는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신을 만들어야 되는 과목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대답해보세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 현재 1학년, 이제 예비 1학년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이 A, B, C로 나옵니다. 근데 얘들 때부터 진로 선택 과목에 융합 선택 과목까지 전부 다 해서 5등급제예요. 그러면은 등급제가 거의 40과목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보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내신의 극단적 내신 전쟁으로 몰릴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왜? 무조건 1등급 찍어야 되잖아. 2등급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잖아요. 원래 2등급 구간이 3.5, 4등급 구간인데 걔들이 2등급 되는데 대학은 그걸 믿겠냐고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그러니까 대학은 미리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으로도 집어넣고 생기부로도 집어넣고 최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작업 들어간 거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을까요?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존치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올해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현재 과목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예비 1학년까지는 이렇게 배워요. 이렇게. 자, 수능이 고1과에 들어가 안 들어가? 물어봐야지. 수능이 고1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몇 학년부터 들어가요? 2학년부터 들어가요.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저 막 육수물이 흐릅니다 지금. 그죠? 자, 얘는 그러니까 1학년 때 그 예비 고1 엄마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과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난 이과니까 난 사회 대충 해도 돼. No. 문과는 난 과학 대충 해도 돼. 어려우니까. No. 자, 내신은 이렇게 산정될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자, 1번 따라하십시오. 전교과. 자, 두 번째 따라하세요. 국영수 사과. 자, 그 다음 따라하세요. 국영수 탐. 그러니까 사탐, 과탐 나눠지겠죠. 무슨 얘기예요? 전교과 구간이 어디입니까? 전교과는 서울대가 교과가 없으니까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시립대 라인입니다. 그러면 2등급 초반까지 걸리겠네? 우리 집은 거기를 벗어난다. 우리 애는 3등급 초반에 있다. 그러면 전교과 안 쓰겠죠. 맞아요? 틀려요? 안 쓰죠. 그러면 그때는 전교과를 벗어나니까 빼도 돼. 자, 그런데 두 번째 국영수 사과 또는 한국사 포함하는 대학이 있어요. 어디예요? 한양대, 중대, 건대, 이대.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마음에 들죠? 자, 그러면 거기는 1학년 때 사과를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다 하라 이거예요. 다 해라. 문과라고 과탐 빼고 이과라고 사탐 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1학년 때는 다 해라. 그런데 2학년 넘어가서 우리 애는 국영수 과학 구간에 있다. 국영수 사 구간에 있다. 그러면 제2외국어는 힘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적당히 써라. 적당히 써라. 어차피 안 들어가는 구간에 있다면. 그러니까 엄마가 입시를 모르면 애를 개고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구간을 정해가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즉 흐름을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얘를 정리해 보자고요. 이게 지금 현재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이 재수 구간에 넘어가면 내신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맞겠죠? 그러면 선별적으로 재수하는 아이들한테 유불리가 갈릴 겁니다. 2등급에 있는 아이들, 2등급 초반에 걸려있는 아이들은 뭘로 넘어가? 1등급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제도전의 기회가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이거예요. 9등급에서 5등급인데 예체능 빼고 다 절대와 상대가 병기된다. 이 얘기는 5등급제로 가면 내신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늘어난다.
그래서 내신 전쟁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등급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1% 이내에 못 드는 애들 지금 2등급 아닙니까? 10%잖아요. 10%.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슬라이딩을 해도 10%는 들어가자 이거예요. 슬라이딩을 해도. 그러니까 학습량을 담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학습량을.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 여기 잘 보면, 자, 여기 잘 보면 원점수 성취도 등급 뭐가 없어요? 표준 편차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돼? 수능을 볼 때, 자, 선택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미적학통 지하가 없어. 탐구도 없어. 왜? 통사 통과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표점이 필요 없겠죠? 그럼 뭐 갖고 하는 거예요? 점수 합산해서 순서대로 나래비 세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어려워지겠습니까? 쉬워지겠습니까? 어려워져요? 다시 물어볼게요. 수능이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이렇게 대답하네 이제. 안 가르쳐 주지. 자, 물수능이 되겠죠. 물수능이. 왜? 1학년 때 배운 한국사, 통사, 통과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수학도 문과 수학이에요. 뭐가 들어가요? 여기 보세요. 대수미적확통이야. 자, 따라하세요. 대수미적확통. 한 번만 더. 대수미적확통. 이게 뭐예요? 이게 수원, 수투야 이게. 그러면 미적기하가 없어. 심화 수학 뺀다 그랬어요 이번에. 맞죠? 그럼 이게 이과 수학이에요? 문과 수학이에요? 문과 수학이에요. 그럼 이과가 유리해? 문과가 유리해? 이과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이 시험은 이과 시험입니다. 문과 시험 아닙니다. 문과 애들은 여전히 괴로울 겁니다. 왜? 여기 얘들은 내신에 이게 살아있잖아요. 미적기하가. 그러지 않나요? 이과가 그러면 대학이 바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문과 가도 의대 갈 수 있다고요. 지금도 문과 가도 의대 갑니다. 이화여대 인문계 8명 정도 뽑아요.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 치대 코딱지만큼 뽑아요. 인문계로. 지금도 뽑는다고. 한의대 문과 가요. 지금도 뽑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이 바보가 아니잖아. 약간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하자 이거예요. 제대로 알고. 그래서 얘가 일반 선택.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그러면 수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투 과목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회도 9과목인데 4개로 줄여버렸다고.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4개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일반 선택, 융합 선택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어떻게 돼? 얘에서 얘로 가. 이게 지금 수능이에요. 이게. 우리 아이들 거. 자, 우리 고2까지는 이걸로 봐요. 고2까지 현재 예비고예요. 어떻게? 독서 문학 필수, 원매 화작 선택.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미적기하 확통. 선택이야 선택. 원투 필수. 아이들이 어디서 깨져요? 미적기하에서 깨져요? 원투에서 깨져요? 아니면 다 깨져요 우리 집은? 우리 집은 다 깨질 거야 아마. 그러면 이게 76점이니까 얘를 잡으면 등급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그러니까 3학년 되는 아이들 2학년은 원투를 제대로 해라. 얘가 살아나면 논술이 논술, 약수 논술까지 살려낼 수 있다. 논술이 살아난다. 수학이 살아나면, 그러니까 오죽하면 수학을 얼마나 싫어하면 펩시맨이 땡 부딪히고 뭐라 그래요? 수학 그러잖아.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현재 예비중삼부터 바뀌는 이게 수능인데 선택이 없어. 선택이 없어. 결론은 어떻게 된다? 선택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통사 통과잖아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수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최저가 올라가는 거예요. 최저는 올라갈 것이다. 거기에다가 자꾸 뭘 집어넣을 것이다. 면접 집어넣거나 생기부를 집어넣을 것이다. 올해 그 정도라면 내년엔 더 늘어날 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이제. 자, 이건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엄마들이 궁금한 게 있어. 도대체 왜 중학교 때는 우리 애가 잘했는데 중학교 때는 그렇게 전교권에 있고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면 애가 왜 이렇게 되냐 이거야. 자, 잘 들으세요. 절 보세요. 자, 우리 애가 3등급 때 있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수학이 안 바뀐다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봤는데 22%에 있어요. 몇 등급이에요? 22%야. 몇 등급이야? 3등급이야. 기말고사 봤는데 애가 올랐대. 자, 18%에 올라갔어요. 몇 등급이에요? 3등급이야. 2학기 때 중간고사 봤는데 엄마 이번에 기똥차게 봤다? 15%에 갔어. 몇 등급이에요? 3등급이야. 그 다음에 봤는데 어라? 엄청 올랐어. 내가 봐도 12%에 걸려있어. 몇 등급이야? 3등급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 급간을 넘어갈 때 등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점수 논리로 고등학교에서 성적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점수 논리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중학교는 어때요? 중학교는 스마트폰 바꿔준다 그러면 만점 맞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과목당 10,000원씩만 준다 그러면은 얘 올백 맞아올 거야 아마. 어머님 떡을 써십시오. 예,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중학교는 점수 논리기 때문에 가능한데 고등학교는 점수가 올라가도 등급이 안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으려면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절대적 학습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공부 시간이 필요해요. 공부 양이 늘어야 된다고. 근데 아이들은 보면 독서실에 가고 스터디 카페 가면 엄마들 앞에서 안 보이면 공부하는 줄 알죠. 그죠?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무십니다. 게임하거나 많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게 어머니들 거에 있나요 이게? 아, 있네요. 이게 진학사 데이터인데 잘 보세요. 성적은 안 바뀐다. 자, 3등급을 놓고 볼게. 성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65%, 올라가는 게 21%, 떨어지는 게 거의 14%, 15% 정도 돼요. 그러면 유지 하락이 몇 퍼야? 유지 하락이 70%가 넘어갑니다. 거의 80%예요. 70% 이상은 유지 하락이다. 올라가는 건 몇 프로가 안 된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에서 어떻게 된다? 이게 자리매김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자리가 매김하면 안 바뀝니다.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2학년 엄마들은 제 말에 절감하실 겁니다. 안 바뀌어.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대학원 보내면 돼요. 부끄러워요. 자, 넘어갈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아이 성적표 부럽죠? 얘는 경희대학교 치대가나입니다. 저희 아이예요. 그런데 지우라는 아이인데 얘는 내신이 1.08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생기부가 약해서 의대를 쓰고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과로 경희대 치대를 가나요. 근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어머니들 아이들 모의고사 성적표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안 보여주는 애들이 있어요. 언제 보는 엄마들이 있냐면 고3 9월달에 보는 엄마들이 있어요. 작년에 그런 엄마 있었어. 모의고사 성적표가 이렇게 됐어요? 왜 아무도 안 보지? 그러니까 애가 국정원 직원인 거예요. 남자애들은 국정원에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안 보이죠 이 새끼는. 그죠? 자, 모의고사 성적표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제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조는 번호 제가 끝날 때 물어볼 거예요.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원점수 등급이 아니에요. 등급은 나중에 보면 돼. 최저를 맞추냐 못 맞추냐. 뭘 봐라? 백분위를 봐라. 백분위 계산하는 방법 아세요? 모르세요? 오늘 오셨으니까 실질적인 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백분위 계산할 줄 아세요? 모르세요? 자, 알려드릴게요. 물어보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백분위는 얘는 50점 만점인데 백분위는 100을 기준으로 나와. 그러니까 탐구는 2개 더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다시 탐구는 2개를 더해서 평균 내고 국어와 수학을 더하면 됩니다. 국어와 수학을 더해서 예를 들어서 240 나왔다. 240 나왔다. 그러면 나누기 3 하는 거예요. 왜? 국수탐이니까. 너희들 잘 들어. 다시 한번 국수탐이니까. 그러면 그게 뭐야? 따라하세요. 평균 백분위. 그러면 80이다. 80이다. 이러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광명상가 명지대 정도 되는 거예요. 깜짝이야. 자, 그러면 전부 다 3을 찍으면 몇이 나오냐? 국수, 영, 탐원, 탐투 다 3 찍으면 83 나와요. 이게 국민대학교 라인입니다. 전부 다 2 찍으면 몇 나오냐? 국수, 영, 탐원, 탐투 다 2 찍으면 88 정도 나옵니다. 이게 경희대학교 라인이에요. 그러면 다 1 찍으면 95 정도 나옵니다. 그냥 기본으로. 그러면 이제 쓰고 싶은데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 애는 다 주무셔서 다 4 찍었어. 그러면 몇 정도 돼? 65 정도 나와요. 그러면 어디 쓰면 돼? 직어국 쓰면 돼요. 직어국이 어디예요? 지방 거점대 정도 된다고요. 네. 반응이 좀 심상치 않아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어디 봐야 되냐? 여기 봐야 돼. 자, 여기다 별표에 국수탐에다가. 자, 여기다 뭐라고 적어놓냐? 적으세요. 여기 기타 참고 자료 있는데 여기 99.77이에요. 여기다 뭐라고 적냐? 하위 누적 백분위라고 적으세요. 이거 학교에서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 자, 하위 누적 백분위. 그러면 상위 누적으로 바꿔야 돼. 무슨 얘기? 우리 애가 위에서 몇 등급이 어디 정도 있냐? 위치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라? 100 빼기 하면 돼. 100 빼기 99.77이에요.
그러면 0.23이죠. 그럼 얘는 0.23이야 상위로적이. 그러면 아 의대가 0.4니까 얘는 의대 갈 수 있겠네 라고 점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있어. 전국 등수를 알아야 돼.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대답이 시원찮네. 대답 크게 하면 알려주고. 네. 500원. 잘 보세요. 0.23 곱하기 여기 수험생이 얼마냐면 23만 9,559명이에요. 상위노적에다가 응시 인원을 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기 100 하면 얘 전국 등수 나와요. 그러면 얘 몇 등이냐면 551등입니다. 그러면 서울대 의대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메디컬 라인에 못 가잖아요. 메인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치대 간 거예요 그냥. 응? 자 이렇게 해서 전국 등수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성적표 보면 등급만 보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라?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상위노적 계산해서 엑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전국 등수 계산해서 또 엑셀에 정리하고 3월, 6월, 9월의 흐름을 봐라 이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중요한 거 가르쳐 드렸어요. 이거 어디서 가르쳐 주는지 아는 텐데. 처음이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다 보셨죠? 네.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네. 원장님 나 불러줄지 몰라. 자,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0.23 551등이야. 얘 라인 여기 정도 된다고. 얘 라인 여기 정도 된다고요. 이게 산모 때 한 거예요. 재작년 산모 때. 근데 성적이 좋아서 안구정화 하자고 넣은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이제 계산할 줄 알아야 되니까 넣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거 있어. 자, 얘 넘어갑니다. 자, 물어봐 이제. 자, 다 띄워놓고 갈게요. 대답해 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시 원서의 기준은 내신입니까? 수능입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수시 원서의 기준은 내신입니까? 수능입니까? 내신입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수시 원서의 기준은 내신입니까? 수능입니까? 이제 답이 좀 바뀌었죠? 그럼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수능입니까? 내신입니까? 거봐, 수능이잖아. 엄마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수능이라니까요. 자, 수능 갖고 원서 쓰는 거예요. 수능 가지고. 이걸 9월 달에 알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고 하시라고요. 아이들도 처음 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를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3.5야. 내신 3.5면 그냥 교과로 경기대 가천대 라인 잡자고요. 시흥에 있는 한국공학대 잡자고. 그러면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100분위가 60이야. 그러면 지방으로 내려가야 돼요. 아니면 수도권도 저 끝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경기대가 떠, 가천대가 떠. 그러면 자 보세요. 단대 천안 보낼래요? 가천대 보낼래요? 아니면 안 보내실래요? 가천대 가겠죠. 그러면 이때는 얘보다 얘가 위지. 맞아 틀려? 그럼 이때는 내신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뭐가 우위에 있냐 이거야. 뭐가 우위에 있냐. 그런데 얘가 80 나왔어. 80이면 광명상가입니다. 그러면 서울로 들어와 이제 드디어. 그러면 자, 여기 경기대 을지대 보낼래요? 아니면 상명대 보낼래요? 상명대 보내겠죠. 천안 말고 서울이야.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뭘 갖고 써? 내신 갖고 써? 수능 갖고 써? 수능 갖고 쓰는 거겠죠. 그러면 애매한 구간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 여기나 여기나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과 라인 잡고 수능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위로 점핑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거의 85, 90 나왔어. 자, 90 잡고 경희대 잡고 중대 잡자고. 자, 경희대 보내실래요? 가천대 보내실래요? 경희대. 맞죠? 자, 그럼 얘는 뭘 갖고 써야 돼? 요 교과를 이때는 못 쓰겠죠. 맞아요? 그러면 학종 쓸 수 있을까요? 3.5 갖고 경희대까지 뚫을 수 있는 공간은 일반고나 안 나와. 그럼 얘는 교과와 학종 안 씁니다. 그럼 뭐 써야 돼? 수시 안 써요? 써야지. 그때 논술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라인을 잡을 때 기준점은 내신과 수능의 비교 경쟁을 해서 수능의 정시 지원 라인이 어디에 있냐, 내신으로 볼 때 수시 지원 라인이 어디에 있냐를 보고 전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내신만 갖고 지금 전혀 너 사기치는 것 같아 이런 눈빛이야 거의. 이거 처음 듣죠 이 얘기.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수시의 출발점은 모든 입시의 출발점은 수능이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신이 나쁘면 대학을 못 가나요? 아니 3.5짜리가 서울대 가면 안 돼요? 내신 3.5가 서울대 가면 잘못됐나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고 싶어요? 보내드려요? 재작년에 용인 보정고에 내신 3.5짜리를 만났습니다. 그게 제 수생입니다. 수능 100분이 97.17입니다. 연대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최초합 붙었습니다. 얘 꿈은 변호사예요. 그래서 근데 이과인데 문과 같은 이과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원서 쓸 때 수능 원서 쓸 때 뭐라 했냐면 수능 지원할 때 아랍어를 쓰라고 그랬어요. 아랍어. 왜? 바꾸려면 문과로 가려면 제2외국어가 있어야 되니까.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중국어를 했대요. 중국어 8등급이야. 그러니까 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아. 그럼 우리는 알라의 은총이 내릴지 모르니까 알라를 기도하면서 아랍어를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잘못 찍었습니다. 얘 아랍어 8등급 맞았습니다. 아랍어는요 재밌어요. 이게 문제 있는 거 그림을 비슷하게 따라 쓰면 3등급 나와요. 뭐 8등급도 서울대 붙었어요. 그리고 얘 내신 3.5인데 서울대 사회학과 갔습니다. 잘못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갖고 결정한다? 전략이다. 따라하세요. 전략. 그러니까 내신 나쁘면 내신 나쁜 대로 전략 짜고 수능이 좋으면 수능이 좋은 대로 전략 짜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대학은 어떻게 간다? 받아주고 싶죠. 대학은 성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대학은 뭘로 간다? 등수로 간다. 다시 대학은 성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대학은 등수로 간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모르실 텐데 차후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궁금하면 다음에.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요거 이해되셨죠? 자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렸는데 이걸 아시냐는 모르겠네. 자 그 다음 갈게요. 이제 여기서부터도 더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엄마들이 입결점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입결점 보는 원리를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야 돼. 3명. 소리 말고 잘 들어. 자 6명 뽑아요. 자 6번까지 합격해서 최초합이야. 자 그러면 얘 최초합의 점수가 어떻게 되냐? 6번까지 더해서 나누면 이게 최초 합격자의 성적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최초 합격자. 자 한 번만 더. 최초합. 최초합이에요.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얘들이 딴 데 가버렸어. 2개 붙어갖고 이 녀석들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예비번호 받고 어머나 얘들이 붙었어요. 그죠? 신의 은총이 내려서 붙었어. 그러면 잘 보세요. 엄마들이 생각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보겠어요. 얘들 집어넣어, 얘들 빼. 어이구, 왜 이래? 신기하다. 제가 초음파이 날려가지고. 우리 학원 TV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엄마들은 얘를 빼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대학은 그렇게 계산 안 해. 대학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1번부터 9번까지 우리 학교 다 붙은 애들이야. 이게 누구예요? 이게 최종 합격자야. 자 따라해보세요. 최종 합격자. 자 한 번만 더. 최종 합격자.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 하니까 아까보다 점수가 내려가. 근데 엄마들이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돈 낸 놈이 몇 등급이냐 이거야.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요? 4, 5, 6, 7, 8, 9요. 1, 2, 3 빠진 애들. 중원 빠진 애들. 됐나요? 얘들 이름이 뭐예요? 얘들 이름은 최종 등록자예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다 다르다고. 자 따라하세요. 최종 등록자. 이제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니까 대학에서 발표한 입결점을 볼 때 얘가 최종 합격자냐 최종 등록자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애가 더 갈 수 있는 구역도 있는데 엄마가 오판하면 버려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개념조차 못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맙죠? 네. 내가 봐도 잘한 것 같아. 자 하나 더 볼게요. 이제 다르게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여줄게요. 자 제가 요것만 넣네. 원래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다음에 하나 더 넣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50%, 70% 평균의 의미를 한번 보자고. 평균은 뭐예요? 다 더한 거야. 근데 여기 보면 6등의 성적이 1.8이고 얘는 5.50이에요. 그러니까 뚝 끊어져서 들어온 거죠. 얘는 비슷하게 들어왔죠. 그러면 점수를 한번 보세요. 자 얘하고 다 보자고 이렇게. 여기 보니까 얘기는 50%보다 평균이 더 떨어져. 왜? 뒤에 어떤 놈이 있냐에 따라서 평균점은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점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50%, 70%까지 다 계산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충원의 논리 볼게요. 자, 이제 상수 계산합니다. 중요한 거. 안 보셔도 돼요. 여기 보세요.
4명 모집에 11.25 되니까 45명 지원했어요. 자, 이제 계산합니다. 몇 명 떨어졌어요? 몇 명 탈락했어요? 41명 떨어졌죠. 근데 충원이 몇 명이야? 30명이야. 그러면 41명 중에 30명이 합격했으니까 떨어진 놈 몇 명 안 되죠. 그랬더니 실질 경쟁률은 1.32대 1이야. 그럼 1.3명만 제끼면 돼. 오, 더 재밌는 거. 자, 여기 몇 명 떨어졌어요? 3명 떨어졌지. 오! 충원이 3명이야. 그러면 는 놈은 다 붙은 거예요. 그럼 1대 1이야. 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는 명목상의 경쟁률이에요. 이게 경쟁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실경쟁률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실경쟁률. 실경쟁률. 막 목소리 갑자기 커지고 있어요. 막 희망이 생기죠. 집에 가면 희망이 사라질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봐 이제. 여기 보니까 3명에 12명이야. 몇 명 떨어졌어요? 9명 떨어졌죠. 근데 충원이 몇 명이야? 11명이야. 그럼 빵꾸 났네. 그럼 이건 어디로 넘어가? 정시로 넘어가겠지 이제. 이게 2월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미달이에요. 이런 데만 고르면 좋겠죠? 알려줘요? 네. 원장님께 물어보세요. 이거 원장님 데이터 다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오늘 어머니들이 전혀 다른 차원의 입시를 보셨을 겁니다.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몇 가지만 교과 성적 영순위, 그 다음에 수능 적합도를 높여라, 그 다음에 생교부 관리해라, 학습량. 다시 강조합니다. 학습량이 너무 중요하다. 공부하자. 자, 그래서 오늘 어떤가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자, 저는 김창원 원장님과 입시를 같이 오래 했어요.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고 같이 합니다. 제가 모르는 거 원장님께 여쭤봐요. 그러니까 제 사부예요, 사부. 아마 어머니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지 저희 아이들도 연대, 고대, 서울대 보낼 때 원장님께 보내서 재시험 면접 봤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까지 다 만들어냈어요. 의대 약세까지. 그러니까 다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하고 같이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겁니다. 강남에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왔으니까 마지막 약 한번 풀고 끝내야죠. 그죠? 자, 그래서 내신에 강한 놈, 수능에 강한 놈, 자, 입시에 강한 놈, 시대학원이 답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이렇게 빵 가서 여기만 보고 끝낼게요. 너무 오래 간다. 짜잔, 이렇게.